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밤샘 진화 작업도 벌어졌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의 경우 진화율이 25% 수준으로 아직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밤사이 진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산림당국은 해가 진 뒤부터 야간 체제로 전환해 밤샘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화 작업 핵심인 헬기는 밤에 띄울 수 없는 데다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불길을 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어젯밤 10시 기준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만 847헥타르, 축구장 1180여 개 면적 규모고 남은 화선, 즉 불길의 길이도 26km에 달합니다. 어젯밤 고립됐다가 실종됐던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산청 산불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는데 인명피해와 주민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북 의성 산불 진화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시각 기준 진화율이 6%였는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진화율이 4.8%로 떨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이 야간 진화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좀처럼 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들도 대거 대피했고 전소된 운남사를 비롯해 문화유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불이 난 경남 김해 진화율은 50%, 울산 울주도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올 시간인데요.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추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시설의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도 이뤄지게 됩니다. 또 지방세 등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형 산불이 난 지역의 주민들은 화마를 피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간이 텐트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주민들은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군 단성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입니다. 체육관을 간이 텐트가 가득 채웠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점동마을 등에서 화마를 피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100명가량. 1차로 대피했던 곳 근처로 산불이 번져 부랴부랴 이곳으로 왔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대피소를 옮겨 다니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닙니다. 지금 1차 피난지에 있다가 2차로 왔는데 상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저는 전부 다 가슴이 이제 불에 놀래가지고 너무 좀 힘든 상태에서 지금 또 밤늦게 왔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지금. 대피소는 텐트로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옆 텐트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하느라 옷까지만 겨우 챙겨 나왔습니다. 대피령에 따라 나오긴 했지만 불길이 자꾸 번지면서 집에까지 불이 옮겨 붙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 불이 붙는다든지 하면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청 산불 현장에선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산불을 끄다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읍내까지 번져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급히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불 연기가 번지며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철로까지 번진 산불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배민혁 기자입니다. 하늘은 희뿌옇고 구급차들이 늘어선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산불이 끝내 읍내로까지 번지자 요양병원 환자들을 급히 이송하게 된 겁니다. 차가 한 10대 정도 들어가서 대피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읍내까지 산불이 번져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의 근처까지 불이 번진 상황이라서. 소방당국 등은 공립요양병원 환자 150명을 안동 도림요양병원으로 이송했고 또 다른 요양병원의 환자 70명도 대피 조치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도로 위는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산불 연기가 넓게 퍼지면서 결국 부산 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도로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진화 작업 과정에서 한때 통행이 재개되기도 했지만 산불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 통제와 해제가 반복됐습니다. 의성 지역 산불은 철길로도 번졌습니다. 오후 3시 45분쯤 중앙선 의성과 안동역 사이 구간에서 산불이 나 운행 중이던 열차가 멈췄습니다. 당시 탑승 중이던 승객 280명이 열차에서 내려 버스로 경주역까지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 영향으로 인근 고속도로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의성 산불 여파로 어제 저녁 8시 반쯤 청주 영덕고속도로 서의성 나들목에서 안동 분기점까지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안동 분기점 상주 방향 등 고속도로 3곳의 통행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울주군 산불의 영향으로 부산 울산 고속도로 온양 부근 양방향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 고속도로도 경남 김해 야산에서 벌어진 산불이 도로 근처까지 번지면서 한림 부근을 지나는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시청자 제보 영상에 생생히 담겼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호수에서 급하게 물을 뜨는 헬기까지 긴급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을 뿌리고 이동하는 헬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을 살포하기 위해 이동을 재촉합니다. 민가에도 불이 옮겨붙어 연기가 자욱합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의성. 산 정상에선 연기가 치솟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화재를 키우는 상황. 바람 때문에 불이 막 일어나더라니까. 저기 어떡합니까?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이 차에서 산불을 목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줄줄이 대기하고 시뻘건 화염은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도 확인됩니다.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연기에 시민들은 주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야 하고 막 붙어 난리다. 아니 지금 평온할 줄 알았던 토요일 오후. 전국 곳곳이 대형 화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발생한 산불이 모두 30여 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봄 산불 중 2번째로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추가 산불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시뻘건 화염이 능선을 따라 이어지며 산과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제 시작된 경남 산청 산불은 사흘째 기세를 꺾을 줄 모르고 인명피해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까지 어제 하루 동안만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모두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센터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 사이 봄 산불 가운데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2000년까지 넓혀봐도 역대 4번째로 산불이 많이 난 하루였습니다. 10년 사이 가장 많은 산불이 난 건 재작년 4월 2일입니다. 당시 충남 홍성과 대전 등 모두 35곳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에 타 11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15년 3월 22일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산불 31건이 발생해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미 발생한 산불을 다 끄기도 전에 추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수많은 산불이 날 경우 헬기나 진화 인력이 부족해 진화 속도는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림 주변 불 사용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서풍 계열 바람이 유입되며 기온이 크게 오르고 특히 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더해지는 영남 일부 지방은 25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김천 27도, 경산 26도,
대구가 25도, 광주와 서울이 23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영남 내륙, 제주도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며 산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탄핵 전국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말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양측은 탄핵 각하 또는 탄핵 인용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탄핵 반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었다며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깃발을 들고 경복궁 일대에 모였습니다. 안국역과 을지로 일대에서도 촛불행동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헌재 겸손하게 경고합니다. 헌재는 내일 한숙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집결해 저녁에는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헌재 선고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여론전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말 여야는 모두 거리로 향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단에 올라 거듭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세상목 대행에 몸조심하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겨냥해 거칠어진 이 대표 말과 행동만 봐도 탄핵은 물 건너간 게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인 당선 무효용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 기각 소식을 차례로 듣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 60여 명이 돌아가며 24시간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건데 벌써 열흘을 훌쩍 넘겼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탄핵 소추가 매우 불공정하고 당연히 기각 내지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알리기 위함이다. 장애투쟁을 개별 의원에 맡긴 여당 지도부는 대신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망원집을 발간하는 등 대야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광화문 천막농성전까지 다시 한번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오후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다른 야사당과 함께 윤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도심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지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 재판관으로 기록될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야당도 연일 장외투쟁에 화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직접 집회 단상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라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를 함부로 침탈을 해서라도 아무 때나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엄 막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진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다만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은 물론 곳곳에 피로감이 커지는 점은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먼저 선고하기로 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엄 전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 등 겹치는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부터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사유는 모두 5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법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위법했지만 내란을 방조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이처럼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한 총리 사건 결정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계엄 관여도가 낮아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번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소추 사유를 기각하면 위헌성 판단은 별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와 진행 시간 그리고 회의록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잡혀있는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절차에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과 절차, 그리고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경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에선 영장 재신청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선 당연한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차장이 구속되면 다시 서버 확보에 나설 전망이었지만 불투명해진 겁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보안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지 기로에 섰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재시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위법 수사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법원이 자신들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동안의 그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요.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와 경찰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부각하거나 아예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한 점을 겨냥해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법원에 향해서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구속하지 않은 건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입니다. 야당 법사위원들도 법원과 검찰이 법치주의 붕괴의 선두에 섰다고 규탄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현 정부 들어 민주당 탄핵이 30번째에 이르렀다면서 완벽한 국헌문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극우 독재 국가를 만들려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탄핵도 없었다며 나라를 절단는 건 윤석열 정권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 불발이 내란 혐의 수사 진행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여론전 역시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발언 수위까지 극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막말과 협박은 물론 조롱까지 이어지면서 정치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사라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여정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협치보단 대립과 갈등이란 수식어가 더 어울렸다는 평가를 받는 여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지연되면서 높은 긴장감이 끝모르게 이어지자 막말과 그건 또한 툭하면 터져나온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여권도 곧장 극단적인 언어로 맞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깡패냐, 감옥에 가라는 잠룡들의 거친 발언에 이어 당 지도부도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연쇄 사망 사건이나 과거 형수 막말을 소환하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공갈 협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형수에게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롱에 가까운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AI 공개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시다? 예, 없습니다. 명예훼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겠죠. 국민의힘은 아예 이 대표의 과거 문제적 발언을 모은 이른바 망언집을 발간하며 막말 정치를 부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여권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비난 수위도 한껏 높아졌는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사형 선고, 미치광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여야의 막말 경쟁은 장외에서 더 치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물리적 위협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과 윤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한 겁니다. 이 같은 극언이 결국 광장의 시민들도 자극해 달걀 투척과 같은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 찬반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분열과 갈등 조장에 오히려 더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일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일부터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적용되겠지만 이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각국의 협상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원칙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르겠지만 예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 lot of people are asking me if they could have exceptions, and once you do that for one, you have to do that for all. FTA 체결로 관세가 제로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와 각종 수입 규제를 문제 삼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고 있어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세의 유연성도 내세우고 있는 만큼 4월 2일 이후엔 관세율 조정을 위한 협상이 분주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Oh, he changed it. I don't change, but the word flexibility is an important word. Sometimes there's flexibility, so there'll be flexibility, but basically it's reciprocal.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잇따라 미국을 찾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장관도 향후 이어질 협상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과 여기에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와 특별히 높은 관세 장벽을 가진 이른바 더티 15 국가 발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 업계가 한국에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도 현실화할 수 있어 외교 통상당국의 미국 방문은 4월부터 더 잦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욕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로 미국과 오히려 더 가깝다며 거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토 수장 면전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력 동원을 언급했습니다. We really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It's very important. You know, we have a couple of bases on Greenland already, and we have quite a few soldiers, and maybe you'll see more and more soldiers go there. 그린란드는 2009년 국민투표를 통해 덴마크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깜짝 1위에 올랐습니다. 점진적인 독립과 미국 편입 반대, 감세와 경제 성장 등을 내세웁니다. We're open for any kind of business, but we are Greenlandic and we will not be bought by any country, the US or another country.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해온 덴마크도 북극 군사력 강화를 위해 3조 원을 지출하겠다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자유연합협정입니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가 어업 중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에 유리합니다. If anyone would sell Greenland, it would be the Greenlanders, and they wouldn't sell it as a piece of property. They might engage in a business arrangement with Trump where he would pay an annual subsidy or something like that. 그러나 이 방안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는 있지만 그린란드의 광대한 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초반에 과도한 요구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점차 수위를 낮춰 원하는 이권을 확보해온 트럼프가 어떤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판사가 자신의 외국인 추방 일시정지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심리에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대규모 외국인 추방은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정식으로 선포된 전쟁이 벌어질 때만 적용될 수 있고 갱단으로 몰려 추방된 외국인에게 저항권이 없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 수장이 1년 4개월 만에 도쿄에서 만나 외교,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한반도 평화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자리에서 3국 협력과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러브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전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 역시 북한의 최근 동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活動や暗号資産の摂取・搾取、ロ朝軍事協力に懸念を表明いたしました。 다만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各方要正视半岛问题的根源，相向而行，互视善意，争取形成正向的互动，寻求各自关切的。 이 밖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영내 경제 통합 추진에 뜻을 맞췄습니다. 또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전역에서 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을 근거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쪽 터널 입구와 해안 발사대, 남쪽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 확장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8노스는 추가로 철로를 놓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차량이나 발사 자재가 발사장의 여러 부분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해 5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시도된 정찰위성 만리경 1의 1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추가 발사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렴으로 5주 이상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오늘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라고 의료진이 발표했습니다. 세르조 알피에리 제멜리 병원 외과 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황이 일요일 퇴원해 바티칸 거처인 산타마르타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복을 위해 최소 2달의 휴식과 재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멜리 병원 의료진이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은 교황의 입원 일주일째인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넉 달 만에 최대 규모의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도 연일 폭격을 퍼붓고 있어서 휴전이 무색한 살얼음판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레바논 남부 마을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아침 일찍 레바논 영토에서 미사일을 쏜 것에 보복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בסביבות השעה 7:30 בבוקר
התעררנו לכל מספר שיגורים, היה אזעקות במושבה, כיפת ברזל הרתה מספר שיגורים ששוגרו מלבנון.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로켓 발사기 수십 대와 지휘 본부를 타격했다며 공습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휴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헤즈볼라는 로켓 발사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 구실을 꾸며내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에 들어간 가자 지구에서도 연일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طلعنا على صوت الصراخ اخلوا اخلوا طلعنا بشعورنا وطلعنا حافيين وطلعنا ما عرفناش وين نروح يعني الصوت سيبنا كل شيء سيبنا كل حالنا وسحبنا حالنا وطلعنا فوق فيش ابو ربع ساعه 이스라엘이 레바논 접경지대와 가자에서 교전을 이어가며 중동의 휴전은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재배를 시작한 달달한 성주 참외 이야기입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외하면 떠오르는 곳 경상북도 성주. 국내 참외 생산량의 85%라는 명성만큼 곳곳에서 참외 비닐하우스 단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사량. 이 농장 주인은 올해부터 챗 GPT와 대화를 하면서 참외를 키우고 있습니다. 살충제 400리터 살포. 인공지능 AI 기반의 시스템인데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온실 환경과 관리 방법 등을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하거나 자동 구동 또는 제어를 합니다. 병해충 감염 여부도 신속하게 분석합니다. 스마트팜에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적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가의 마이 데이터와 농업 전문 지식을 결합해서 또한 가격 정보를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하는데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6개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농가가 참외를 출하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도와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수확하는 성주 참외. 네, 성주 참외가 가장 맛있는 때는 보통 4월인데요. 일조량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올해 이 AI 기반 시스템을 적용한 참외 농가는 40곳. 현재 참외 재배 농가 40군데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나 사업성을 평가한 다음에 현재 한 1,000여 곳 정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진원은 또 장기적으로 딸기나 토마토 등 다른 작물에도 AI 기반의 재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이 폐점하면 인근 상권뿐 아니라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있던 건물입니다. 지난해 6월 말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당시 전국 롯데백화점 점포 32곳 가운데 매출액이 최하위였습니다. 폐점 이후 반년이 지나는 동안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을 이용했었던 고객분들이 여기 폐점이 되니까 여기서 찾지를 안 하니까 어떤 어시장 상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점포가 잇따라 폐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국내 3대 대형마트 5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오프라인 점포가 철수하면서 지역 상권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폐점이 인근 매장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폐점은 유동인구 감소, 인근 점포의 매출액 감소와 폐점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엔 지역 공동화와 슬럼화라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대형마트가 빠져나간 곳은 지역 공동화와 또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또한 도심의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는 등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선전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폐점이 지역 공동화, 슬럼화라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명준입니다. 충북 진천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월세와 중도금 이자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얼마 전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입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전 점검도 2차례나 더 연기됐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입주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충북 진천에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3차례 미뤄진 데 이어 지난달 말 예정됐던 사전 점검도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전세나 월세를 연장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중도금 이자마저 늘어나면서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한 달에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되니까 그 중도금 이자만 하더라도 지금 뭐 매월 쌓이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아파트 공사가 이렇게나 지연될지 몰랐다면서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선 분양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선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뭐 건설사나 시공사나 책임 회피잖아요.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이 선분양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자초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과거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선분양 제도가 장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사 지연이나 건설사 부도 등으로부터 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후분양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제품을 어느 정도 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선분양에서 나왔던 문제점, 즉 중간에 이 뭐 공사가 길어진다든지 또는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위험들은 훨씬 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원 춘천에서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300세대가 넘는 예비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 등 선분양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LH 등 공공 분야에선 후분양제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 분야에도 이를 확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2025 시즌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전에는 10만 명 넘는 관중이 운집해 전국 5개 구장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는데요. 문보경이 올 시즌 1호 홈런을 친 LG가 롯데를 대파하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매표소 주변이 야구 유니폼을 입은 인파로 가득합니다. 팬들은 다시 돌아온 프로야구가 반갑기만 합니다. 5개월 정도 진짜 손꼽아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번 개막전. 부장 LG 화이팅! 야구가 지금 제 거의 삶의 한 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최강 롯데! 화이팅! 3년 연속 개막전 매진을 기록한 5개 구장에는 역대 2위 기록인 10만 9,950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야구장을 꽉 채운 만원 관중은 신나는 응원과 함께 돌아온 야구의 계절을 만끽했습니다. 개막전에서 문보경이 올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린 LG는 롯데를 완파하고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KBO 마운드를 처음 밟은 치리노스가 6회까지 삼진 8개와 함께 2실점으로 막아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첫 타석부터 홈런 친 거는 야구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KB리그 1호 홈런이니까 또 좀 느낌이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삼성은 키움 선발 로젠버그를 두들겨 4회까지 대거 10점을 뽑으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두산을 홈으로 불러들인 SSG는 8회 나온 오태곤의 결승 투런 홈런에 힘입어 두산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경기 초반 KT에 끌려갔지만 7회 안타 3개를 묶어 역전에 성공했고 8회 노시환의 솔로포까지 터지면서 개막전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오늘 개막전에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선수들 모두 개막전 승리를 또 오늘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는 한 점 뒤진 8회 최영우의 2타점 적시타와
한준수의 홈런포 등을 묶어 대거 8점을 뽑는 비기닝을 만들며 절대 1강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MVP 김도영이 3회 말 안타를 친 뒤 햄스트링을 다쳐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한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만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백승호 선수가 결국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수비수 정승현까지 3명의 선수 없이 정예 멤버로 나서는 요르단과 맞서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만전 아쉬운 무승부 이후 하루를 쉬고 다시 훈련에 나섰지만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만전에서 부상을 입은 이강인과 백승호, 그리고 수비수 정승현까지 무려 3명이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소속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소집 해제를 저희가 결정하고 이제 그 세 선수 제외시켜놓고 이제 나머지 요르단 경기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강인은 다행히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아 2주 정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력 공백이 생기면서 축구대표팀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중원을 책임질 황인범이 돌아오지만 풀타임을 소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돌아왔고요. 다만 이제 황인범 선수도 충분히 저희가 클럽과 계속 소통하면서 클럽에서 원하는 시간대가 좀 있었고, 김민재가 빠진 수비진도 오만전에서 조직력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을 노출했는데 정상급 공격수 알타마리가 이끄는 요르단은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저도 그 당시 때 되게 막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때보다는 더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 선수를 뽑지 않고 요르단전을 치르기로 한 축구대표팀은 3명이 빠진 25명이 모여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오만전 무승부로 요르단과 이라크에 승점 3점 차로 쫓기게 된 홍명보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요르단과 운명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5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광주에 짜릿한 3대 역전승을 거두고 개막 이후 5경기 만에 시즌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포항은 2대1로 앞서가던 후반 추가 시간 광주 헤이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강현재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짜릿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리그 5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하며 1승 2무 2패가 된 포항은 최하위에서 10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과 정국이 각각 솔로곡으로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제이홉의 디지털 싱글 모나리자는 22일 오전 8시 기준 67개국가 아이튠즈 탑송 차트 정상에 오르고 브라질,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국의 솔로곡 세븐의 뮤직비디오도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5억 회를 달성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3도로 계절의 시계가 5월 상순을 가리키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따뜻한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산림 인근에서는 불씨 사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2도, 대구는 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이 23도, 대전이 25도, 대구는 무려 2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